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만 62세에서 69세 대상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국민의 백신 불안감을 줄여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가 어제 0시 기준 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계속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백신은 언제까지 맞아야 효과가 있을까요? 백신은 접종받아야 할 적정 시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11월 중순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는 맞아야 하는데요. 접종 후 약 2주 정도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11월 초까지는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백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독감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국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해 학교 등교가 줄면서 급식으로 사용되던 농수산식품의 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스포츠 뉴스를 통해 생활 속 뉴스를 다시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타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스포츠에 대한 사랑과 투자가 대단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비치보이스의 Wouldn't It Be Nice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학교 등교가 줄면서 급식 등으로 사용되던 농수산식품의 소비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우유 등 유제품은 매일 406톤가량이 남게 되면서 낙농업계의 고민이 깊은데요. 이런 낙농, 유구산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자세한 내용 백승기 경기도 의회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입니다. 예. 자, 코로나19 때문에 연일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임시회가 끝났고요. 예. 이제 11월 3일부터 이제 정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쉬고 있는데 그 행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쁘시겠군요. 네네. 네, 경기도의 평택, 안성, 또 양주, 시흥 등 우리나라의 주요 낙농업 지대로 꼽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경기도 낙농유구 사육특수는 전국 사육특수의 약 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국내 지자체 중 규모 및 생산량이 가장 높은데요. 농가수로 보면 올해 1월 기준 경기도 내 낙농 농가수가 약 한 2,400농가. 예. 그다음에 유구 농가수는 한 2,500농가로 집계되었습니다. 예. 네네. 자, 올해 코로나19로 이 낙농 유구 산업계도 어려움이 크다면서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근본적인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무엇보다 큰 가운데 예. 코로나19에 따른 타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일단 낙농 산업의 경우 우유 소비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백색 시유 소비 약 7%를 차지하는 학교 우유 급식이 학생들이 등교 중단에 따라 중단되면서 판로 확보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한 유구 산업 또한 배달 산업이 발달되면서 외식 등의 감소로 유구 소비 감소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일까요? 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예. 사실상 낙농 유구 산업은 코로나19 이전에 그 FTA에 따른 유제품 수입, 대체식품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분유 소비 감소, 국민 선호도 하락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예. 국내 유제품 소비량은 매년 약 한 10만 톤 정도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은 모두 수입 대체품으로 차지하면서 예. 작업률은 물론 절대 생산량까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산 우유 작업률이 2009년 69.5%에서 2019년 48.5%로 약 10년간 21% 하락을 하였고요. 예. 제품 원료 공급처인 국내 젖소 사육특수도 2009년 44만 도에서 2020년 6월 한 40만 도로 8.2% 감소했고, 예. 낙농가수도 같은 기간 6,767호에서
6,186호로 한 8.9% 감소했습니다. 예, 예. 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않은 원인도 있습니다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좀 분유를 먹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군요. 그죠. 예, 예. 이제 신생아 출산이 워낙 그냥 현격히 떨어지면서 예. 원유 분유를 생산하는 그 회사들도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낙농진흥회에서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낙농가의 생산 쿼터를 감축하는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업체들도 낙농가의 쿼터 감축을 예고한 상황인데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게 네네.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원유 감축에 대한 책임과 피해를 낙농가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 속에서 예.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낙농가의 원유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향후 우유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재개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수입량 증가와 국산 우유 자금률을 하락시키는데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보호하고 안정화해야 할 산업은 대책도 없이 단순히 양만 많으니 일반적인 수급 목표를 세우려고 감축하라는 식의 대응 방안은 농가의 생산 자율성을 해치면서도 유업체 도산 원유 폐기 등 2차, 3차 피해로 확대되어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조금 전에 좀 전화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전화는 끊으셨죠? 네네네. 네, 전화 소리가 좀 들어간 것에 애청자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네. 관련 산업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나요? 네, 이번 임시회 때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본회의 통과돼 갖고 경기도 낙농 유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예. 현재 경기도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 조례는 경기도 낙농 유구 산업에 대한 육성 및 보호 및 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예. 세부적으로는 경기도 낙농지원센터와 경기도 자체 유구 브랜드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에서 처음 발의를 한 그런 조례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전화가 좀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무음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백승기 경기도의회 의원과 낙농 유구 산업을 활발하게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서 올해 코로나19로 낙농 유구 산업계도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되셨나요? 네네. 예, 예.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낙농 산업은 우유를 생산하거나 젖소를 기르는 산업으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유구 산업은 들어는 좀 봤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낯선 것 같습니다. 유구 산업 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유구라고 하면 흔히들 그 외국산 소고기와 같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예. 유구는 본래 젖소의 수소와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등을 일컫습니다. 예, 예. 쉽게 말하면은 유구 또한 정말 국내산 소고기입니다. 국내산 소고기라고 하면 흔히 한우만을 떠올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 유구도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연한 국내산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유구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예.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서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한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구를 아시는 분들은 예. 유구를 많이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고단백이라 많이 찾는데 예. 정작 대한민국의 유구 전문 매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구는 그냥 수입 고기다라는 그런 판단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예. 자, 수컷 젖소를 키워서 고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이 낙농업에서 생기는 손실을 유구산업에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보존 많이 할 수 있죠. 예, 예. 낙농 유구 산업은 현재 많은 어려움이 직면한 축산업이면서 예. 보호와 발전이 필요한 각
각각의 개별 산업으로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로 우유 및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낙농산업과 국내산 소고기를 생산하는 유구산업은 각각의 개별 농가에서 사육하는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컨대 낙농업의 경우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낙농업을 운영하는 축산농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네네. 위원님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한 애청자분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WL로 시작하는 분입니다. 남은 우유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싸게 공급하는 건 어떤가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정부 차원에서 남은 우유를 수급하고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예.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학교 급식도 그 학생들한테 그 원가에 지는 게 아니고 이 지자체에서도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우유급식도 지금 뭐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못해서 감소가 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다음에 또 그 백색 치유를 그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거로 인해서 그거 역시 또 대체 방안으로 그 다른 뭐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나 이런 쪽으로 초코 우유나 변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 조례안 특히 주목할 점이 도민 참여형 조례안이라고 합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도민들이 참여했다는 겁니까? 네, 그 많은 낙농 유구농가의 관계자들께서 말하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조례안에 반영할 사항을 함께 검토하면서 어떤 지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조례로 명문화되어야 하는지 장기간 거쳐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농가를 경영하는 분들이 원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하여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 통과 전에 상임위 통과 끝나고 나서 20일 날 요거에 대한 토론회도 경기도 도의에서 토론회도 같이 낙농 유구농가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현장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전문가들도 관련 산업에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고요? 네네. 지난 10월 20일 날 경기도에서 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와 낙농 유구농가 관계자, 관심 있는 도민들과 함께 낙농 유구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 경기도형 낙농 유구산업 신모델 구축 필요성과 함께 제도적 재정적 대응책을 체계화하고 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세부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정말 아주 많은 분들이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주제 발표하고 해서 정말 소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우리가 낙농 유구 산업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소비자들도 많이 변하면서 좀 넓은 범위,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점점 가축들을 키우는 환경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면서 이제는 값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사육 환경에서 자란 축산물을 구입하겠다는 경기도민 및 대한민국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가축 행복농장 인증을 운영하면서 사육 환경 개선, 동물복지, 안전 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 질서가 변화하였고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축산물 시장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동물복지, 축산환경 조성 활성화, 친환경 축산 기준을 강화하여 축산업이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면서 지속 가능한 국내 산업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조금 중요한 문제인데 제조업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얘기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축산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탄소세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문제도 나오고 국내에서도 슬슬 이제 환경 전문가들이 이제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탄소세 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도 축산 정책의 방향 또한 현 실정에 맞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도 행복가축 농장의 경우 경기도 차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예. 소비자의 선호도 확대로 농가 소득까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축산의 새로운 변화 유도를 통한 주변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이 중요하고 예. 이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섬세한 대안 마련의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뭐 축산 농가에서도 당연히 이 동물 복지 등을 신경 써가면서 사육하는 게 좋을 텐데 예산 등의 네. 문제도 사실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농가에서. 네네.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예산도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2020년부터 퇴비 부속도로 진행을 했는데 예. 경기도는 1년간 유예를 줘갖고 2021년도부터는 이제 부속도 검사가 강화됩니다. 예.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올해도 어느새 2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네. 축산업 등 지원을 위해서 이후의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정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어떻게 달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반기도 농정해양위에 있었고 후반기도 농정해양위에서 이 축산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예. 마련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서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예. 또한 경기 도민께서 원하는 축산 정책을 비롯한 많은 정책이 경기도 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국가화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신가요? 이제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말 경기 도민 여러분, 특히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축산농가 여러분, 예. 경기도 축산농가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처가 서울 경기도의 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른 지방보다는 이 농수산 축산물은 이 물류비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경기도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선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예. 저희 경기도의회도 같이 농민들과 맞춰서 열심히 예. 노력할 거 약속드리고 많은 정책, 많은 지원 계획 잡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애정이 네. 뭐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자,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백승기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서 동작 따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보다 인기가 많이 감소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전 모르겠던데. 다시 보기는 확실히 늘었는데 네.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찐팬을 만나고 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수가 아무튼 많이 감소를 했어요. 네. 자, 오늘 어떤 자세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은요, 이 페이스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예, 예. 이 청취자 한 분께서, 리씨쌤, 이 동안 얼굴을 유지하는 페이스 요가는 없나요? 예. 라는 글을 남겨주셔서요, 제가 잊지 않고 준비해왔죠. 역시 뭐 애청자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놓치지 않는 리 씨.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오늘 준비한 동작이 이 페이스 요가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뭐 엉덩이 힙업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스쿼트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 원리가 근육의 수축 이완 예. 이런 원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얼굴도 수축 이완 이 작용을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즉 계속 자극을 줘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얼굴 자극을 좀 돕는 그런 페이스 요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바로 살자리들을 자극해 볼 거예요. 예, 저랑 참 안 맞네요.
멘트 엄청 겹치고 뭐 안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게스트분들 만나면서 참 저랑 잘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번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튼 저는 뭐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동안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 얼굴의 혈자리들을 자극해 보도록 할게요. 예. 간단합니다. 먼저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먼저 숨 크게 들이마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편안하게 내쉬면서요. 내 예. 얼굴 긴장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볼게요. 저 얼굴 표정을 온화하게 내가 온화하게? 부처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서 네네. 저 얼굴 표정 편안하게 만드신 상태에서 이 엄지손가락을 반대로 예. 엄지손가락 끝이 바닥을 향하게 가져가셔서요. 이 미간 사이로 가져가 볼게요. 네. 눈썹 안쪽에 가져가시면서요. 꾹 눌러볼게요. 여기가 찬죽혈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압해 주시면요.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시원하네요, 진짜. 네, 예. 이 눈이 맑아지는 기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5초간 지그시 눌러주신 다음에요. 예.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엄지, 검지 이용하시면서요. 이 눈썹을 따라서 꾹꾹꾹 눌러줄게요. 예. 꼬집듯이. 그렇죠. 눈썹을 따라서 눈썹에 이 튀어나오는 뼈 있죠. 그거를 꼬집듯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간, 끝, 눈꼬리, 그 끝을 꾹 여기도 역시 꾹 5초간 꾹 눌러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승흡혈이라는 혈자리예요. 이 다크서클 개선에 좋은 부분인데요. 예. 이 다크서클 아래 중간 부분, 예. 이 부분을 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지압을 꾹 여기 시원해. 여기도 역시 5초간 꾹 예.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예. 이 눈을 따라서 이 동그랗게 예. 이 지압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들을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요. 눈이 맑아지는 느낌 드실 거고요. 동안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페이스 요가가 되겠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말요? 예.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이번에는 스포츠를 통해 생활성 뉴스를 다시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56분 날씨와 교통 듣고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88명입니다. 어제보다는 신규 확진자가 줄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뿐 아니라 가족 모임, 지인 모임, 회사 등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자나 기저질 환자가 많은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감염 경로를 보면 667명 가운데 221명, 그러니까 확진자 3명 중 1명은 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취약시설 관련 환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위험 요소로 취약시설 관련 확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24번째입니다. 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전세와 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세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모든 규제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집을 거래할 때는 집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이미 규제 지역으로 묶인 상황이어서 이들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됐습니다. 특히 개인이 아닌 법인들은 거래 지역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계획서를 내게 됐습니다. 또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은 모든 자치구가 투기 지역 혹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고 성남과 용인, 수원, 의왕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도시도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돼 있죠. 증빙 자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예금 잔액 증명서와 주식거래 내역서 등이 포함됩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기분 좋은 10호 골입니다. 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4경기 연속 득점포를 터뜨리며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시즌 10호 골 고지를 밟았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번리 원정 경기에서 후반 31분 단짝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아 머리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기세가 좋았던 직전 두 시즌에도 12월에야 10골 고지를 밟았던 손흥민은 시즌 초반부터 매섭게 득점을 몰아치며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꽉 채웠는데요. 또 리그 8호 골로 에버턴 칼버트 루인을 따돌리고 득점 단독 1위가 됐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을 잘 지켜 1대0으로 이기고 프리미어리그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2부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뉴스의 경계를 넘나들며 스포츠를 통해 생활 속 뉴스를 다시 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그제 타계한 삼성그룹 고 이건희 전 회장, 사회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면에서도 이 전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재계인사와 스포츠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박문성 축구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의 그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산 팬입니다. 박문성 위원님 별로예요. 2002년 월드컵 생각나요 등등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잘 모셨네요. 왜요? 손흥민이 골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라디오 개편하고 예. 처음으로 나온다는 걸 소식을 듣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힘을 내가지고 머리로 아주 기가 막히게 골을 넣어줬어요. 아, 이런 얘기는 안 들을래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놀라운 것 같긴 예. 해요. 지금 자기가 뛴 경기 수 이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골을 넣었는데 예. 이런 스탯은 우리가 메시 같은 선수들이 봤던 맞아요. 스탯이에요. 예. 정말 놀랍고 요즘 그래서 약간 걱정도 돼요. 이러다가 한 경기 또 골 못 넣으면 뭐라 그럴까 봐.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박문성 위원님께서 그 손흥민 선수를 좀 보려고 영국 갈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우리 단정 지으시면 안 되죠. 자, 제가 제작진에게 네. 박문성 위원님과 꼭 같이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네네. 강력히 말하긴 했지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요, 사실 왜요? 축구밖에 모르시잖아요. 왜요? 사랑도 알고 다 알고. 아니, 또 다른 축구 소식인데 네. 사실 담당 PD가 손흥민 얘기만 하고 이 얘기는 중간중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좀 앞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동국 선수가 은퇴를 하잖아요. 예, 이제 은퇴를 하겠다라고 예. 이제 밝혔고요. 공식으로는 이제 이번 주말에 예. 마지막 라운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20몇 년을 선수 생활했어요. 그렇습니다. 프로 생활만 정말 예. 대단하고 그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동국 선수의 SNS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예. 잔잔하게 이렇게 내레이션을 한 게 있는데 정말 좀 감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국 선수도 선수 생활 오래 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네. 혹시 위원님은 은퇴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는 아마 한 40년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40년?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제면에서 주로 등장할 것 같은 고 이건희 전 회장의 별세 소식을 각종 스포츠 전문지에서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참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IOC 위원도 예,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담하지 않았던, 지원하지 않았던 축구 종목, 스포츠 종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했죠,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했었고, 사실 이건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업들, 혹은 현대, LG, 예. 공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데도 우리 어떤 종목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지원을 했었죠. 예.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따 좀 자연스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스포츠 마케팅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교적 일찍부터 잘 활용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까? 근데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예. 기업들이 자기네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 브랜드 자체를 알리는 것 중에 굉장히 효과적인 게 스포츠입니다. 예. 왜냐하면 스포츠는 만약에 이게 충성도가 굉장히 강하죠. 내가 어떤 팀의 팬이다 그러면 그 팀의 모든 걸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애정하죠. 모든 걸 예. 다 바쳐요. 돈, 시간, 사랑 다 바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바로 스포츠에 대한 투자인 건데 이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좀 들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아까 손흥민 선수의 골 얘기를 했지만 예. 잉글랜드에서 프로축구가 시작됐던 게 그러니까 축구가 리그가 시작됐던 게 언제냐면 1880년대 정도입니다. 예. 1800년대 거의 후반 정도에 시작돼가지고 100년이 넘는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가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가치를 갖고 들어갔단 말이죠. 예.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프로스포츠가 본격으로 시작됐던 게 언제냐.
1980년대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1880년대 100년 차이가 나는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1980년대인데 그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국가가 주도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국가가 주도하면서 기업들이 거기에 약간 좀 밀려서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자의적이 아니라 출발이 조금은 다르죠. 예. 물론 스포츠 마케팅적인 어떤 그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의 예. 출발은 좀 그랬고 그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왜 그랬냐면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태에서 예. 북한의 모든 걸 이겼어야 돼요. 특히 어디서 이겼어야 되느냐? 올림픽에서 그렇죠. 국제 혹은 무대. 월드컵에서 예. 그런 국제대회에서 북한에게 지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주도했고 예. 그런 국가가 주도하는데 기업들이 들어와서 돈을 투자했던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독재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사를 좀 스포츠로 돌리기 위해서 뭐 이제 다들 아는 예. 3D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3S죠. 예, 3S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들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어려움이 있고 기업들은 예. 기업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스포츠가 자연스럽게 스포츠의 관점으로 좀 들어와서 예.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뭔가 성적만을 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변은 조금 인프라는 적은데 예. 성적만 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기업들도 효과는 많지 않은데 돈은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제가 봐서는 한 근래 한 10년, 20년, 10년 정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유럽을 바라보는 것처럼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스포츠가 그렇게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점점 열리고 있는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드디어 박문성 해설위원님 주 분야가 나온 것 같아요. 전에 좀 힘드셨나요?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이런 예.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스포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재계 인물들 국내외 불문하고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죠. 특히 축구하면 만수르. 무리 인사는 아니니까요. 돈 많은 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축구 쪽만 하면은 포항제철이었던 박태준 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1호 축구 전용 경기장을 예. 이미 오래전에 좀 지기도 했었고 아까 했던 삼성도 그랬었고 예. 그 이유야 아까 했던 것처럼 그게 정치적인 이유였건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였건 간에 그 개인의 혹은 어떤 기업적인 측면에서 투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이 했던 게 사실이죠. K리그만 하더라도 일부 구단들이 그동안 일부 어떤 기업들이 돈을 좀 많이 투자했던 것도 사실인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업들에게 그런 돈이 돼야죠. 자꾸 기업들은. 투자만 요구하고 예. 뭔가 결과는 잘 나오지 않는. 이렇게 되면 서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좀 올바른 관점은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좀 기억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좀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이라고 하는 걸 유치하게 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좀 공헌을 했고. 예. 지금도 현재도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이제 그렇죠. 예. 그렇게 관심과 공헌들이 있었던 건 또 사실입니다. 예. 네. 야구로 따지면 김택진 NC 다이노스 구단주도 참 야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야구 잘 모르시죠? 올해 정규리그 우승팀은 아십니까? 그 야구팀 아닙니까? 괜히 모신 것 같아. 아니 큰 차원에 있어서 스포츠 산업을 얘기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NC 다이노스가 정규리그에서 첫 우승 창단 이래 네. 했습니다. 잘했네요. 관심 좀 가지세요. 축구 말고. 자, 그런데 투자하는 만큼 또 직접적인 수익이 되는지 조금 전에 살짝 이야기를 나눴지만 기업에서 그 수익이 되는지 궁금한데 올해 초에 종영했던 스토리그라는 드라마 속에서 수익 때문에 구단 운영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보이기도 했는데 네. 사실 구단도 수익에 좀 급급한 경우도 있고 수익을 잘 못 내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좀 크게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는 자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게 야구건 축구건 스포츠팀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중 수입이 있고요. 또 하나는 TV 중계권 수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과 관련한 머천다이징 수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큰 축인데 결국 이 세 가지의 돈 버는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팬들이 많냐 적냐예요. 예. 팬들이 많아야 TV 중계권료 많죠. 팬들이 많아야 관중 수입 많죠. 그렇죠. 팬들이 많아야 마케팅 수입이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들이 그렇게 팬들을 아주 공고하게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이익을 못 얻는 구조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모기업, 후원기업의 돈만 요구할 수는 없다. 예. 자생적으로 팬들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프로스포츠가 온전히 돈을 버는 거름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야구건 축구건 만약 예를 들어서 FC서울이라고 치죠. 그럼 FC서울의 서울이라고 하는 팀은 서울에 있는 연고지에 있는 분들, 시민분들에게 문화적 공동체, 커뮤니티로서의 존재 기능을 해야 돼요. 예. 여기는 일정한 공공재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누군가는 스포츠를 관람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그런 어떤 문화적 컨텐츠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걸 통해 수익을 얻어야 되지만 그걸 계속 기업의 논리로만 돈 거리게 되면 이건 약간 좀 충돌하는 느낌도 있어요. 물론 저는 자생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지만 예. 이런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어떤 가치 컨텐츠로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진짜. 네? 9193번님께서는 박 의원님 이동국 선수 사인 유니폼 있으면 저 좀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결국 그거군요. 지금 WL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요 근래에는 삼성이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명목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삼성이 투자를 많이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줄어들었죠. 예. 축구만 하더라도 최소한. 수원 삼성이 투자가 좀 줄어들었던 것처럼. 예, 예.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진짜 옛날 역사를 아신 분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팀을 국가가 운영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옛날이죠. 예. 예.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기부 이전에 예. 이런 데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이거 웃긴 거죠. 국가가, 아니, 국가기관이 대표팀, 예. 그것도 정보기관이 왜 축구 국가대표팀을 훈련시켜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북한을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이게 기업으로 가서 올림픽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프로스포츠를 운영하기 어려운 아마추어 구단들은 프로스포츠들은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돈을 못 받으니까 기업들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림픽에 나서 결과는 땄던 거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팬이 없어요. 예. 근데 이 구조가 몇십 년을 흘러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기업들에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요즘 투자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제대로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흥민에 대해서 환호하고 토트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와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시장을 형성시켜 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자생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자체나 그러니까 세금이죠. 지자체의 세금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홍보비로서의 돈을 타는 것만 갖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예. 어느 순간 그들이 어렵거나 의지가 없어서 끊으면 스포츠는 망해야 된다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박문성 의원님께서는 좀 넓게 말씀을 해 주셨고 좀 삼성이라는 기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은 본인 레슬링 선수였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어서 구단들이 좀 알아서 긴축을 했다 이런 후문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게 선수 영입 부진 또 성적 부진 홍보 효과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오늘 아침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나라 일본 등을 보면 구단 이름에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는데 해외 네. 축구를 보면 좀 다르게 이름이 지어지곤 합니다. 이게 마케팅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근데 그 이름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혹은 그게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유럽이나 다른 데에서 이제 스포츠가 운영될 때는 그 지역사회 이름이 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예. 시티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우리가 맨체스터 무슨 뭐 기업명 이렇게 붙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네요. 리버풀 예. 기업명 이렇게 예, 붙지는 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도시국가로 성장을 하면서 그 도시를 연고로 한 마치 내셔널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그냥 팀명을 하고 예. 후원하는 팀들은 그냥 말 그대로 후원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 유니폼의 이름을 뭐 기업 이름을 쓴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출발이 기업이 돈을 내서 하는 거로 출발했기 때문에 예. 팀 이름에 기업명이 들어가고 또 우리는 그 야구로부터 사실 출발된 건데 야구는 미국 중심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기업들 명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그 차이가 있는데 뭐 꼭 이게 원칙이다, 이게 아니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너무 형식적인 논리로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다. 예. 라고 좀 보입니다. 해외 축구만 따져보면 우리 기업이 해외 구단의 후원사의 경우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삼성이 예전에 그랬죠. 삼성이 첼시. 삼성,
예, 그다음에 뭐 GS 예. 뭐 이런 데도 좀 했었고요. 현대가 그 프랑스의 리옹 지금 현대가 프리미어리그 첼시 하고 있죠. 하고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속 원칙적으로 놓고 보자면 참 이 스포츠가 매력적인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팀 어디가 어느 기업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사줍니다. 예. 왜? 내가 이 팀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포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컨텐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장에서 이 핸드폰을 만드는 거와 좀 달라요. 이 핸드폰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스포츠는 말 그대로 가치와 미래, 무형의 무엇인가를 파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 가치에 대한 존중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렵죠. 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포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만들어내서 그 기업들에게 팔 수만 있다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점점 빠져드는데 어디 기업의 뭐 홍보 팀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저가 빠져듭니다, 제가. 일단 축구 클럽은 지금 마케팅적인 개념에서 연고지 개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뭐 K리그만 봐도 기본은 그렇죠. 예, 전북현대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서 지역을 기본이죠, 알리는 네.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하는 거고 또 그래야 서로의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예. 영구주의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축구기 때문에 유럽에서 시작했고 영구에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19세기 말에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영국의 그 축구 발전이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이 있을 때 공장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공장들이 지역마다 도시마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시와 공장을 중심으로 축구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장이 옆 동네 공장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 이 공장들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을 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조기 축구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들도. 예. 하는데 잘 되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커지고. 어떻게 하죠? 그러면 기업들이 와서 돈을 붙죠. 내겠다고 예. 하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간 거고 우리는 만들어 놓고 봐. 이렇게 됐던 거죠. 그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매력적이라고 하는 게 잘만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이렇게 뭐 고민을 한다면 예. 지금 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3년 단위로 전 세계로 TV 중계권을 팝니다. 예. 프리미어리그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3년에 전 세계로 파는 TV 중계권료만 3년에요? 3년. 3년에 한 1조? 오, 1조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엄청 크죠. 9조 원입니다. 9조 원입니다. 네. 3년에. 3년에.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로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중계권료만. 기업에게 돈 주세요, 투자해 주세요는 되게 수세적인 방식이고 예. 만약 그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구단주가 자기가 난 스포츠 안 좋아해요. 한두 명의 마음에 따라서 이 스포츠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건강한 걸까요? 건강하지 예. 않죠. 스포츠에 엄청난 경쟁력을 해서 그들에게 말 안 해도 저희 기업 이번에 좀 실어주실래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볼게요. 저희 이번에 비기업도 와가지고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해내고 있다는 거고 TV 중계권료만 9조 원이니까 대단합니다.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예. 자, 뒤에 뭐 e스포츠 관련 내용도 준비가 돼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양이 바보님께서는 은근히 똑똑하시네요. 바본 줄 알았나 봐요. 자, 스포츠와 생활 어떻게 보면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경계를 허물고 이것저것 살펴보는 시간 자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제 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며 부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에 택배기사들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택배 회사들이요. 자, 수많은 죽음이 발생한 뒤에 나온 대책, 공연불로 끝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콜드플레이의 픽스 유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